안녕하세요. 시선성형외과 신재원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성형 후 재수술을 고민하는 이유 탑3 소세지 눈, 비대칭, 과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방지하는 방법,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면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수술 고민 첫 번째는 바로 소시지 눈, 두꺼운 쌍꺼풀인데요. 두꺼운 소세지 쌍꺼풀은 눈매가 부자연스러워 보여 수술한 티가 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이거나 졸려 보이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꺼운 쌍꺼풀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디자인을 잘못한 경우, 두 번째, 피부, 근육, 연부 조직을 과도하게 제거한 경우입니다. 개개인의 눈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쌍꺼풀 라인을 높게 디자인하게 되면 피부층이 두꺼운 부분에 쌍꺼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피부나 근육, 조직 제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쉽게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강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강한 고정으로 흉터가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피부로 인해 피부가 당겨지면서 절개 부위의 흉터가 넓어지고 얇아지게 되어 폐임 흉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진행할 때는 너무 높지 않게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과도한 조직 제거는 피해야 합니다.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정한 쌍꺼풀 라인의 높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두꺼운 소세지 쌍꺼풀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꺼풀 라인을 낮추는 두 줄 따기 재수술 방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소시지 쌍꺼풀은 이전에 쌍꺼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피부 절제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의 여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줄 따기 수술 방법은 기존의 쌍꺼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래 새롭게 디자인한 라인을 절개하여 피부 밑으로 이전 쌍꺼풀의 유착을 풀어줍니다. 피부 절제 없이 기존 쌍꺼풀의 흉터를 개선하고 아래 새롭게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해 두꺼운 소시지 쌍꺼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분의 경우 30년 전 쌍꺼풀 수술을 했지만 환자 눈매에 맞지 않은 높은 쌍꺼풀 라인으로 수술이 진행되었고 나이가 들면서 눈뜨는 힘도 약해져 눈을 편하게 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절개 눈매 교정 재수술 안화지방 이식 5개월 차 영상입니다. 두 줄 따기를 통해 기존 쌍꺼풀의 유착을 확실하게 풀어준 후 쌍꺼풀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추후 생길 수 있는 기존 쌍꺼풀의 재유착과 눈 꺼짐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화지방 이식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부담스럽고 높았던 쌍꺼풀이 낮아지면서 눈매가 자연스러워졌고 편하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분의 경우 이전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피부 및 근육, 연부 조직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라인이 높고 불룩한 소시지 쌍꺼풀인 상태였습니다. 부담스러워 보이는 눈매의 개선을 원하셨습니다. 절개 눈매 교정 재수술 1년차 영상입니다. 두 줄 따기를 통해 쌍꺼풀 라인을 낮추어 주면서 눈을 또렷하게 뜰 수 있게 눈매 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눈매가 자연스럽고 눈도 훨씬 커 보이면서 또렷해졌습니다. 재수술 고민 두 번째, 비대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성형 전후 흔히 보이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사람들의 얼굴은 선천적으로 100% 대칭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눈성형 후 눈에 띌 정도의 비대칭이 생겼다면 재수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쪽 눈의 쌍꺼풀 높낮이가 다른 경우, 눈의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경우, 눈의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경우, 눈뜨는 힘이 다른 경우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비대칭의 원인으로는 기존 눈의 비대칭을 인지하지 못하고 양쪽 눈을 똑같이 수술한 경우에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환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얼굴 근육의 움직임, 노화로 인한 피부 처짐이 양쪽이 다르게 나타나 비대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환자의 비대칭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인에 따른 적합한 수술 방법을 통해 비대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쪽 눈 뜨는 힘과 쌍꺼풀의 높이가 다른 경우 양쪽 눈 뜨는 힘의 차이를 맞추고 대칭이 되도록 새로운 라인을 디자인하여 쌍꺼풀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눈의 가로 세로 길이와 눈매의 모양이 다른 경우 앞팀, 윗팀, 앞팀 복원, 뒤팀, 밑팀, 뒤팀 복원 수술 방법을 통해 짝눈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의 교정은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칭이 생겼다 하더라도 약간의 교정 정도로 대부분 보완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환자분의 경우 양쪽 눈 비대칭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오른쪽은 쌍꺼풀 라인이 두껍고 눈 뜨는 힘이 매우 약해 눈동자가 40% 이상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절개 눈매 교정 재수술 안화지방 이식 윗팀, 뒤팀, 밑팀 4개월차 영상입니다. 화면상 왼쪽 눈의 경우 쌍꺼풀 높이에 큰 변화 없이 눈매를 또렷하게 교정하였고 오른쪽 눈의 경우 라인을 낮추면서 눈 뜨는 힘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화지방 이식을 통해 꺼진 눈두덩이도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눈매가 자연스러워지면서 비대칭 눈이 교정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분의 경우에는 화면상 왼쪽 눈 앞머리는 누오가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둥글게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누오는 노출되었지만 갈고리 모양으로 막혀 있었고 눈 앞머리 45도 방향이 일직선으로 몽고주름에 덮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대칭인 양쪽 눈 앞머리 교정을 원하셨습니다. 자연유착 쌍꺼풀 재수술, 앞팀 재수술, 갈고리 트임 11개월차 영상입니다. 양쪽 눈 앞머리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각각 다른 수술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왼쪽의 경우 막혀있는 누오와 눈 앞머리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 앞팀 수술을 진행하였고 오른쪽은 큰 누오 변화 없이 앞쪽 갈고리 몽고주름을 제거하면서 눈 앞머리 45도 방향을 둥글게 만드는 갈고리 트임을 진행했습니다. 양쪽 눈 앞머리의 모양을 교정하여 비대칭을 개선하였습니다. 재수술 고민 세 번째, 과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팀, 윗팀, 뒤팀, 밑팀을 진행할 때 과도하게 많이 트여 모양이 변형됐거나 흉터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트임은 부위에 따라 눈 앞쪽은 앞팀과 윗팀, 뒤쪽은 뒤팀과 밑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눈 앞머리는 피부가 얇고 장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할 때 과도하게 트면 누오 노출이 과도하게 되면서 모양 변형, 흉터가 생겨 눈매의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눈시림, 안구 건조증, 통증 등의 기능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팀, 윗팀 수술을 진행할 때는 눈 앞머리 상태에 따라 세밀한 수술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팀, 윗팀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앞팀 복원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역회전 전진 피판술을 통해 앞팀 복원을 진행하는데요. 역회전 전진 피판술 수술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점선 위치에 따라 절개를 가해준 후 두 개로 나눠진 피판을 절개 모양에 따라 L피판, V피판이라고 하는데 L피판의 끝지점을 회전시켜 이동하여 눈 앞머리 모양과 누오를 조정합니다. 동시에 눈 앞머리 피부 단차를 교정하여 함몰 흉터, 계단 흉터 등을 개선합니다. 피부, 근육, 인대를 3중으로 복원하는 속복원을 진행하여 추후 모양 변형이 오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한 후 V피판을 화살표 방향으로 올려 고정한 후 봉합합니다. 앞팀 복원은 개개인마다 다른 누오 노출 정도, 눈 앞머리의 모양, 흉터 모양에 따라 정교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부작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상적인 눈매의 모양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D팀, B팀을 진행할 때는 눈과 얼굴의 비율, 해부학적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트임의 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트거나 단순히 일자로 절개하여 봉합하는 1차원적인 수술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눈꼬리 모양이 변형되거나 결막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눈 뒷머리 바깥쪽을 미세하게 절개하여 골막에 고정한 후 당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부작용 없이 오래도록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D팀, B팀을 과도하게 진행하여 D자나 C자 모양으로 유착되거나 흉터와 결막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D팀 복원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데요. 눈 뒷머리의 흉터를 제거한 후 인대 및 결막층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눈꼬리 모양과 흉터, 점막 노출 등을 교정합니다. 가끔 상담 오시는 환자분들 중 저는 무조건 눈을 크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조건 눈이 큰 것만이 예쁜 눈매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더 많이 욕심내어 교정하기보단 최대한의 효과를 보면서 과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전체적인 얼굴과 어울리는 눈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환자분의 경우 과도한 앞팀 수술로 인해 눈 앞머리가 D자 모양으로 변형되어 답답해 보이는 것은 물론 눈이 몰려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눈 앞쪽 겹주름과 풀린 쌍꺼풀 개선도 원하셨습니다. 절개 눈매 교정 재수술 앞팀 복원, 윗팀, D팀 5개월차 영상입니다. 앞팀 복원을 통해 눈 앞머리 D자 모양을 개선하면서 누워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윗팀과 절개 눈매 교정도 함께 진행하여 겹주름과 쌍꺼풀 라인도 함께 교정해 주었습니다. 앞팀 부작용이 개선됨과 동시에 눈매가 자연스럽게 변화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분의 경우 과도한 D팀, B팀 수술로 인해 눈꼬리가 D자 모양으로 변형되면서 붉은 결막도 노출되었고 눈시림 증상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D팀 복원, B팀 재수술 3년차 영상입니다. D팀 복원을 진행하여 눈꼬리 모양을 뾰족하게 교정하였고 노출된 결막도 제거하였습니다. B팀을 함께 진행하여 눈매도 확장되면서 모양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두꺼운 소세지 쌍꺼풀, 비대칭, 과트임 증상의 원인과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눈 재수술은 첫 수술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수술 방법을 찾아 불만족스럽거나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을 교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선성형외과는 환자 한 분 한 분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섬세하고 정밀한 수술 과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눈 재수술 증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